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자, 잠시 후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택 공급 대책이 공개됩니다. 주요 내용을 미리 살펴보자면 250만 호 이상의 공급 물량을 임기 내에 확보해서 수요도가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입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원활한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책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손질하고 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통합심의제도 도입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금리 인상 등으로 여러 가지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서 나온 첫 번째 주택 공급 대책이 또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우스토리의 정솔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귀 기울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좀 이슈를 다루는 게 서울에 또 뉴타운 또 그다음에 과거에 비했을 때 뉴타운 다시 또 이제 활기를 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근데 반대로 또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되다 보니까 이거 불안 심리가 같이 좀 접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알짜배기에 좀 가치 있는 부동산이 약간 좀 정체되고 또는 침체되더라도 어느 정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뉴타운에 대해서 좀 분석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좀 이 송파 쪽에 거여 맞춰 뉴타운 쪽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 거여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강남 3구 중에서 뭐 유일한 뉴타운이 할 정도로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하나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거나 또는 이미 완성된 단계들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거여 맞춰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입니다. 예전에 이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되고 그 당시 뭐 송파 일대에서도 상당히 외곽 지역을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뭐 잠실 일대나 뭐 신천동 일대 이쪽이 뭐 주목받는 지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거여 일대 또는 마천 일대가 좀 상대적으로 좀 인기가 있다고 하기엔 좀 어려울 정도로 좀 약간 변두리의 느낌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하남 일대 뭐 개발되고 미사 개발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 서울의 관문도시 역할로 새롭게 탈바꿈을 하고요. 그에 맞춰서 위례 신도시가 딱 등장하면서 이제는 핵심 지역으로 이 송파에도 상당히 또 인기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여 맞춰 뉴타운을 좀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일단 거여 마천 루타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위례선이 이제 마천역 2024년도 예정에 있는 부분이 있지만 상당히 뭐 지하철역이 매우 뭐 아예 없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무래도 좀 지하철역 노선은 상대적으로 좀 일부 지역만 좀 혜택을 보는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뭐 지하철 뭐 이용하거나 그런 건 어렵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접근성 강남이나 송파 일대, 잠실 일대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우리가 가장 투자할 때 가장 놓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지역이 뉴타운이 될까? 내가 투자를 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또는 지체돼 버리거나 또는 아예 무산돼 버리면 어떡하지? 그럼 불안감이 제일 크겠죠. 자, 반대로 말하면 이미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을 때 투자하려고 하면 이미 가격은 많이 올라가 있죠. 자,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알아내는 방법이 가장 쉬운 건 뭐 이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 인기가 만들어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있거나 또는 어느 정도 가치가 검증이 된 지역 옆에다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좀 답이다 말씀드리는데, 자, 밑에 같은 경우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뭐 어느 정도 뭐 상당히 인기 있는 지역으로 자리 잡았고요. 자, 위쪽 보면 가밀지구 있습니다. 하남일대 가밀지구 같은 경우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 바로 이제 거여일대, 마천일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여 마천 같은 경우에는 뭐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직은 가치 있는 것도 좀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큰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화면 좀 넘어가 보면요. 일단 장점을 보면 일단 위례선이 예정이 되었습니다. 위례선 예정이 있어서 현재 뭐 교통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호선까지는 있지만 이 위례선을 연결을 한다면 좀 교통망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게 하나 좀 장점이 되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아마 25년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25년도쯤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제 본격적으로 착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 라인을 보면 이제 뭐 오금이나 뭐 가락 일대 뭐 보면 이쪽 라인 송파 일대 접근성도 상당히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위쪽을 하면 뭐 올림픽대로도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송파 IC를 통해서 수도권 제일순환 고속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 큰 장점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뉴타운 지정이 되어 있는 것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자, 일단 거여 2-1하고 2-2는 뭐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요. 그 송파 시그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33층까지 좀 높은 층으로 해서 또 높이 이미 준공해서 어느 정도 인기를 만들었고, 지금 현재 또 마천 일대에서는 저 속도가 빠른 지역이 마천 4구역입니다. 마천 4구역 같은 경우가 여기에 좀 역쪽이 있다고 하면 마천 4구역이 지금 현재 뭐 어느 정도 현재 시공사까지 선정이 돼가지고요. 지금 현대건설이 시공을 했죠. 시공사 선정이 됐죠. 그래서 마천 4구역 좀 빠르고, 자, 마천 4구역을 지금 들어가기는 좀 어렵다고 하면 어떤 마천 3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한번 한번 좀 무산됐다가 다시 한번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좀 최근에 지금 이 거여 555번지 같은 경우에도 모아타운이 선정이 됐습니다. 모아타운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조그맣게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하는 지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구역별로 해서 과거 무산되었던 지역들이 다시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그중에서 이쪽 마천 3구역 그다음에 뭐 다른 지역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성당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여기는 좀 개발이 좀 어렵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또 거주하시는 분도 기대하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뭐 무조건 안 된다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개발이 쉽지는 않고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머지 구역별로 하면 알짜배기, 제가 뭐 특정 지역을 제가 뭐 말씀드리기엔 또 약간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역들에 아직은 괜찮은 것들, 자, 모든 뭐 재개발 투자나 또는 뭐 다른 개발 투자할 때 저는 이거를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많은 분들이 잠깐 뭐 딴 데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투자를 처음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도 한번 투자를 해볼까? 물론 투자를 많이 해보시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많이 하신 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많이 또 잘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이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속도 빠른 거를 투자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자, 그러면 내가 돈이 많이 자금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걸 투자하려고 하면 어떤 게 길어지죠? 시간이 길어져요. 자, 이거 뭐 당연한 사실이죠. 이거는 뭐 누나 다 뭐 공감하실 거고, 당연히 뭐 기본적인 뭐 내용이라 말씀드릴 텐데, 자, 그런데 문제 뭐냐면 내가 돈을 많이 넣어가지고 좀 자금력이 많아요. 그래서 좀 속도 빠른 거, 그래서 그거를 잡아버리거나 아니면 조합원 물건을 사서 빠르게 진행되는 거 들어가시면 뭐 당연히 그거에 대한 가치는 뭐 어느 정도 나오겠죠. 그런데 반대로 자금력은 좋지 않은데 난 투자는 해보고 싶어. 문제 뭐냐면 자금력이 좋지 않아서 무작정 그냥 묻지만 투자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실제 뭐 상담을 받아보시면 10년 넘게 뭐 과거 2006년, 2007년도 투자하셨는데 지금까지도 결과가 안 나와 있고 묶여 있고 언젠간 되겠지 하시는 분들 갖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자, 투자라는 거는 그냥 내 감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분석을 해야 되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역 2-1하고 2-2가 완성이 되었고요. 지금 마천 사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시공사 선정이 됐죠. 자, 이미 어느 정도 뭐가 결과가 하나하나 나왔거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인근 지역에 물론 뭐 부동산 뭐 경제나 뭐 그런 흐름에 대해서도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진행되면 인근에 투자하는 것도 메리트가 있는데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내가 투자를 해서 첫 스타트를 끊으려고 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싱글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싱글 뉴타운 처음에 투자할 때는 처음에 재개발 때는 속도가 느렸어요. 조금씩 느리다가 점점 뉴타운이 완성되면서 점점 빠르게 진행됐고 자 그런 식으로 내가 1등으로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3, 4등 정도에서 투자 가치 있는 거 투자하시면 메리트 있다. 이거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쪽 지역도 눈여겨보시면 괜찮은 부분이 있다.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거역 마천 뉴타운 좀 조감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마천 2구역 있고 그다음에 여기 4구역, 3구역 그다음에 1구역, 그래서 성당 지역, 그다음에 시장 지역에서 여기 밑에는 지금 뭐 시그널까지 다 들어왔죠. 그래서 조감도 예상 조감도가 나와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실제 보면요 아파트 매매가는 높은 가격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뭐 재개발이 안 된다고 가격이 훅 떨어지고 그러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지적으로 어찌됐든 뭐 강남 3구 중에 송파 지역의 인근 지역이고 단점이라고 하면 바로 이거죠. 자. 인근에 신규 공급이 좀 많은 편입니다. 특히 가밀지구 같은 경우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미사 신도시가 좀 더 가면 나오고 그 다음에 상당히 그 다음에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도 있는데 자 어느 정도 반대로 생각하면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이 지역 일대가 하나의 커다란 또 단지가 그러니까 커다란 어떻게 보면 그런 구역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공급이 현재 시점에서는 뭐 나중에 뭐 전세를 끼고 집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쉽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저는 오히려 입주가 어느 정도 되고 교통망이 확대되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노선이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합니다. 신규 공급도 부족한 것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거에 맞춰 뉴타운 개발 속도가 지금 빨라짐에 따라서 이주 수요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뉴타운 할 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이주 수요를 노려서 그런 것들 좀 갭투자로 좀 찾아보실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뭐 틈새 시장 공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 서울시 신규 주택 공급 예상도를 2023년도 4월달에 보면요, 실제 공급량을 보면요, 지금 뭐 서울 강남 일대 뭐 4,800세대 들어오는데 송파 같은 경우는 지금 2023년 4월까지 신규로 주택 공급량이 534세대가 예정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지금 뭐 강남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뭐 좀 많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동대문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실제 이 송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규 공급량이 없다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아직까지는 가치에 대한 경쟁력은 상당히 좀 있다. 이런 걸 좀 분석을 좀 예상도로 좀 보여드렸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인근 일대 거여동 일대 아파트 매매가 현황을 보면요. 뭐 시그니 롯데캐슬 같은 경우 33평씩 12억, 13억대 정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마천동 뭐 좀 약간 오래된 아파트 단지 작은 우방 아파트가가 31평이 9억 원대. 그래서 보통 이제 과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9억 원대 좀 형성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13억대 보면 여기도 13.5억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송파파크 센트럴 같은 경우는 13억 넘는 정도 때문에 9억이고 신규는 한 13억 정도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자, 이거를 잘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 내가 투자를 해서 나중에 재개발을 바라봤을 때 향후에 현재 시점에 어느 정도의 가격이 나올 것인가. 자, 뭐 물론 뭐 부동산 시장이 좋고 안 좋고 무시하고 지역만 봤을 때 앞으로 여기다 뭐 집을 하나 지었어. 아파트 단지 지었으면 33평이면 보통 한 13억 정도는 나온다고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나는 한 17억 되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뭐 묻지만 투자하시는 게 아니고 인근 지역 가격 분석하신 다음에 이 지역 괜찮겠다. 그런 것도 따져보시고 그다음에 뭐 또 중요한 거는 이 지역 속도나 그런 것들은 또 실제 뭐 조합이 형성되어 있다면 뭐 조합 직접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체크해서 투자하신다면 지금 서울에 아무래도 뉴타운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많지가 않고 또 개발할 수 있는 지역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송파에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 뉴타운 일대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체크해서 투자하시면 또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도 메리트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현재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투자 포인트로 거여 마천 뉴타운에 대한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안정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위례 신도시 옆에 자리를 하고 있으면서 고속도로 개통 등의 호재까지 갖추고 있는 투자처입니다. 이제 이 지역 안에서도 뭐 투자 시기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가 있을 텐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솔 이사님과 함께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상담 시그널 이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확실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해답을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상담입니다. 끝번호 7752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우성아파트 109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도 타이밍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요. 동작구 노량진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 매도 시점을 한번 잡아볼까요? 전망률 어떻게 보세요? 네, 노량진동 상담 되게 오랜만에 좀 해보는 것 같습니다. 자, 노량진 우성아파트 한번 연식을 보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인 분석, 그다음에 좀 넓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7년도 12월 달에 지어진 아파트네요. 보니까 이제 900세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층수는 18층까지 이용해놓고 매매가는 지금 뭐 작은 평수 같은 경우 9억 5,900이고 뭐 좀 넓은 평수가 13억 5천에서 가격적인 부분은 막 다른 서울의 지역 대비했을 때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강서지역이나 그쪽보다 오히려 아파트 값이 좀 더 저렴하게 좀 측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 자, 다만 이제 매도 타이밍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매도 타이밍을 보면요. 일단은 좀 호갱노노 뭐 사이트를 가보면요. 33평이 뭐 12억 5천 정도가 지금 형성되어 있고 실제 거래, 실거래가가 찍혀 있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이 우성 아파트 라인이 있고 옆에도 13억대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노량진 일대가 자,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뭐 우리가 뭐 요즘 집값이 빠진다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 노량진이라는 지역은 서울의 외곽 지역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집값이 빠지는 경기도권에서 점점 집값이 빠지고요. 그다음에 서울 외곽 쪽이나 또는 고가주택, 좀 높이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씩 빠질 수 있는데, 자, 노량진 같은 경우 저는 오히려 아직까지는 지금 개발 호재가 더욱더 큰 지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노량진 같은 경우 과거에 9호선이 들어오면서 이제 많이 떠올랐습니다. 많이 떠올랐고, 밑에는 7호선 라인에 싱글 뉴타운하고 그다음 밑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들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특히 이 밑에 라인에 싱글 뉴타운 이쪽 보면요, 싱글 뉴타운 라인, 그다음에 이 노량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역별로 노량진 초등학교 인근부터 해서 지금 재개발이 하나하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데, 자, 저는 이 지역을 좀 더 평가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자, 노량진 우성 아파트 여기가 뭐 아파트 들어온 데가 어마어마하게 막 높이 짓고 대단지로 들어오고 그러기에는 땅이 이렇게 좋은 땅은 아닙니다. 실제로 언덕도 어느 정도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금 현재 용산 계속 이슈가 많이 나오죠. 자, 용산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용산이라는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용산에 대한 가치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과 함께, 그리고 옆에는 여의도가 있죠. 여의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오히려 지금 용산이 지금 더욱더 지금 속도 올라가는 속도 빠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용산과 여의도를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저는 여의도 가치를 더 높이 보긴 하는데, 지금 현재 용산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단계에 있고 여의도로 올라간다. 자,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강 건너편이죠. 바로 다리 건너면 바로 이 용산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에 바로 이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흑석 같은 경우도 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밑에서 반포 레미안 원벨리부터 해가지고 옆으로 해서 흑석동 일대도 지금 개발이 조금씩 하고 있고, 노량진 자체적으로도 뉴타운 진행되고 있다. 자, 반대로 말하면 여기는 저는 여기가 막 급하게 파셔야 된다, 아니면 뭐 이사를 꼭 가셔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좀 그냥 길게 편하게 좀 더 보유를 하고 갖고 가시는 게 낫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똑같은 말씀 드리지만 노량진 일대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의도 일대 뭐 개발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자, 재건축이나 이주 소유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고요. 물론 이 영등포 쪽에도 받아낼 수도 있게 하겠지만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지역 일대 아파트나 뭐 인구가 증가된다. 자, 그러면 그만큼 교통 편의 시설이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체크했을 때 저는 차라리 이 지역을 급한 게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하시면서 언제 매도를 하셔야 되냐? 1단계는 용산 일대가 가치가 오르고 노량진이 개발이 완료가 됐을 때, 노량진 개발이 완료가 되었을 때쯤이면
팔고 나오면 좋고 그렇지 않고 난 좀 더 기다리겠다 할 때는 이때 이 여의도 때 개발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가격이 분명히 노량진 때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매도 타이밍 잡으시는 게 좋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개발이 이제 시작되는 곳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주변의 용산이라든지 여의도 개발과 함께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중장기적으로 보유 의견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셨고요. 끝번호 1845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송파구 방이동 금호 어울림 32평입니다.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면서 매수 문의를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송파구 방이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 전망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수 타이밍 지금 괜찮을까요? 일단 방이동 일대를 한번 볼게요. 방이동 일대 이 금호 어울림 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위치는 이제 역은 상당히 가깝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초역세권에 말씀드릴 정도로 이 9호선 한성복제역에서 뭐 가깝게 위치했고요. 8호선 몽촌토성역도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게 2001년도에 준공이 됐네요. 2001년도 준공이 됐고 세대수는 144세대입니다. 보니까 지금 이 금호 어울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집이 좀 단지가 좀 작습니다. 보면 요만큼 이제 되어 있는 거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자, 저는 일단은 가격 한번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금 여기 방이 금호 어울림. 자, 최근 실거래가가 뭐 11억대, 뭐 보통 한 12억대, 11억대 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습니다. 자, 11억대 가치가 32평에 11억대 가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 지역 보면 특별히 아파트라고 비교하면 뭐 대형 아파트거나 또는 뭐 조그만 나홀로 아파트나 아니면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는 아파트 그런 가격들이 많이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나마 왼쪽에 좀 아파트 가격이 있는데 저는 일단은 가치로 보면요. 저 이 지역을 막 적극적으로 못 쳐요. 무조건 사시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자, 메리트가 없다고 하면 또 반발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올림픽공원 다 편하게 있고 인근에 뭐 지하철 노선도 있죠. 그다음에 가깝게 뭐 잠실도 가깝게 접근성이 있죠. 자, 물론 방이동의 위치를 봤을 때는 저는 메리트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금호 어울림 아파트만 봤을 때는 이 금액으로 굳이 이 지역이 아니고 비슷한 금액대의 방이동의 다른 아파트 단지나 또는 밑에 가면 또 다양한 아파트 단지들의 괜찮은 금액을 접근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지역도 어떤 뭐 여기 뭐 어떤 데는 뭐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어디는 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뭐 그런 것도 제가 일일이 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세대수가 단지가 좀 작은 거와 함께 인근 지역이 이 인근 지역의 아파트 단지들이 다 둘러싸이는 지역들은 서로 가격들이 으쌰으쌰하게 가격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과거 여기 보면 뭐 일반 조그맣게 뭐 오피스텔이나 앞에 쪽 아마 오피스텔 많이 지었을 겁니다. 뭐 옛날 과거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모텔이나 호텔 부지 부셔가지고 뭐 1층 한 동짜리, 두 동짜리 그런 뭐 오피스텔 많이 지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 일대가 지금 아파트 단지가 여기에 금호 어울림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인근 지역들은 아파트 환경들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지역들도 향후에 뭐 개발할 수 있거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액적인 거를 대비했을 때 이 금액으로 방이동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방이동 자체는 좋지만 아파트를 이 금액을 들어간 보다는 차라리 송파를 좀 더 넓게 보셔가지고요. 송파 넓게 보시면 좀 차라리 쾌적한 환경의 아파트 단지들이 뭉쳐 있는 지역들 또는 뭐 편의시설도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공략하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래서 저는 참 매수를 하신다 하시면 송파의 다른 지역 아파트를 비슷한 금액대 알아보시고 투자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입지적인 매력에 비해서 이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자체의 매력은 좀 아쉬운 부분들을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이 방이동, 송파구 방이동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장점은 또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물건을 고려해보자라고 조언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들 언제든지 시그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상담 또 이어가겠습니다. 끝번호 8105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광명동 광명 한진타운 33평 4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이사님, 광명동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네, 일단 광명동 한번 분위기 한번 보면서 좀 한진 아파트를 먼저 좀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자, 한진타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지하철 초역세권이네요. 보니까 이제 7호선 강명 사거리역에서 뭐 도보 한 제가 볼 때는 2분에서 넉넉하게 3분이면 들어갈 것 같아요. 97년도 6월달에 준공이 됐고요. 그다음 보니까 뭐 지금 뭐 5억 5천부터 8억 8천까지 좀 찍혀 있네요. 한번 호갱노노 실거래가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실제 거래가 8억 7,300이었고 매물 평균 가격은 9억 3천. 한 9억대 33평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경기도권에서 9억대 아파트다 33평. 비싸다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야, 좀 많이 빠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부분들은 이쪽 지역 7호선 바로 앞에 있고 역도 가깝고 강명이면 어느 정도 가격 이 정도면 싼 거 아니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 저는 일단은 지도 다시 한번 넘어가서 말씀드리면요. 저는 그냥 먼저 답을 먼저 드릴게요. 먼저 보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볼게요. 우리가 보통 서울에서 기준을 잡았을 때 경기도권이라 하면 상대적으로 서울이 더 집값이 비싸다 생각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상담 받아보면 경기도건데 왜 이렇게 비싸요? 서울보다 왜 비싼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 몇몇 지역들 같은 경우 오히려 경기도가 비싼 지역들이 있는데 특히 첫 번째가 바로 이 광명입니다. 이 광명 일대 같은 경우에는 안양천이죠. 안양천을 중심으로 이쪽 물론 이 독산동이나 이 금천 일대에 대비했을 때 구로동 일대 대비했을 때 오히려 광명 일대가 인기가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격도 높습니다. 물론 향후에 좋아지면 또 뭐 역전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광명 일대 인기 있는 지역이 있고 또 뭐 하나는 뭐 과천 같은 경우도 인기가 많죠. 자, 이 광명 같은 경우에도 핵심 지역을 좀 주도를 하는 지역이 바로 철산역 일대입니다. 철산동 일대, 철산주공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 하나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쪽에 보면요. 지금 뭐 소화나 그쪽 소화동이나 그쪽 라인, 뭐 광명역 쪽은 지금 제외하고 이 7호선 라인에서는 철산역이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광명역 같은, 광명사거리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 지역이 촘촘하게 다 빌라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엄청나게 길도 좁고 뭐 다양한 촘촘하게 뭐 시장도 있고 이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한진타운 아파트는 그냥 여기서 가깝고 뭐 주위 환경 뭐 제가 뭐 빌라가 많다 주위 환경 나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절대. 자, 하지만 7호선 라인에 있고 서울 출퇴근도 용이하고 위치 좋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걸 보시냐? 자, 아크폴의 자유 위브 같은 경우도 자, 아파트 단지 참 멋있게 딱 들어왔습니다. 자, 보면 뭐 이쪽 라인들 그다음에 밑쪽 해모로 같은 경우 뭐 현재 에버빌 보면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자, 이런 새로운 아파트 단지들이 보면요. 상당히 주도적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이 강명 일대 재개발 사업 지금 가보신 분들은 페이스 쳐져 있고 이미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과거에는 낙후돼 있고 도로가 낙후되어 있고 도로 상태가 좋지가 않고 그냥 건물들이 좀 상당히 좀 낙후되어 있고 노후화된 부분들이 하나하나 개선돼서 아파트 단지들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자, 이 광명 한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마크폴의 자유 위브 같은 경우에 대비했을 때는 노후도나 아니 뭐 주차 시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부족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당히 가까움과 함께 주위 편의 시설들 환경들이 좋아지면 그에 따른 가치가 올라간다. 만약 한진타운 아파트에서 만약에 외식을 하려고 합니다. 자, 차를 끌고 외식을 가려고 하는데 인근에 물론 맛있는 집도 많을 겁니다. 많은데 주차 시설이나 그런 것도 어렵겠죠. 근데 이런 아크폴의 자유 위브가 딱 들어왔습니다. 자, 주차 시설 같은 게 있다고 하면 물론 뭐 상가 주차가 부족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렇죠 편의 시설들이나 그런 것들 이용한다고 하면 당연히 환경도 좋아질 거고요. 그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면 학원가가 형성될 수도 있고 자, 지금 현재는 철산동을 위주로 좀 철산동 위쪽으로 좀 많이 이용하거나 또는 위쪽으로 해서 뭐 또 개봉 일대 뭐 개봉까지 넘어가기도 거리가 여기서는 좀 있긴 하겠지만 자, 그런 부분이 서로 좀 결합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좀 구로까지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 자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좋아진다면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보면 이쪽 같은 경우도 지금 아파트 단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아파트 단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들어왔을 때 봤을 때는 당연히 여기서 가까운 지역들은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말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래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가 있고요. 지금 신규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신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요. 오래된 아파트가 빠지는 게 아니고 낙수 효과처럼 어느 정도 가격이 높다 보니까 대안으로 이 오래된 아파트를 상대적으로 찾습니다. 그러면 점점 가격이 어느 정도는 따라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체크했을 때는 저는 매우 메리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망을 좀 갖고 가시면 좀 메리트가 있고
어느 정도 재개발이 이 광명 일대 재개발이 완성이 되었을 때쯤 그때 고민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향후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 살펴드렸습니다. 앞으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솔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나도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텐데요. 저희 부동산 시그널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시그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이번에는 쏠쏠한 투자 정보 전해드리는 투자 시그널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요. 강원도 홍천군 서면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이번에 홍천에 이제 서면 타운하우스로 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요즘에 또 관광이나 또는 뭐 세컨하우스를 많이 찾는 분들도 있고요. 요즘에 뭐 보면 언론이나 보면 강릉 동해 쪽에 뭐 인기가 많다 아니면 또뭐 부산 쪽에 인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많은데, 자, 여기 홍천 같은 경우는 좀 한번 타운하우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울 양양 고속도로 우리 요즘에 지금 휴가철이다 보니까 많이 이용하실 텐데 서울 양양 고속도로에서 남춘천 IC에서 차량 약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남춘천 IC나 또는 가평 IC에서 가깝게 좀 접근할 수 있고요. 자, 면적 같은 경우는 분양 면적 165제곱으로 되어 있고요. 실사용 면적은 38.01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총 세대수는 7세대 되어 있는 타운하우스입니다. 자, 특징이 뭐냐면요.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풀 옵션은 냉장고 세탁기가 들어가는 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준공은 2022년도 5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자, 매매가는 1억 2,900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올해 5월에 준공이 완료된 신축 타운하우스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해 있는데요. 타운하우스 하면은 적당한 거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멀어서 고립되거나 아니면 너무 가까워서 복작복작하지 않은 정말 그 적당한 거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위치한 강원도 홍천군 입지적인 부분 한번 살펴보면서요. 이 지역에 또 개발 호재들이 있을까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서울양 고속도로 남춘천 IC 차량 15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춘천 IC를 통해서 70번 지방도 이용할 수 있고요. 강촌 IC를 통하거나 또는 서울 IC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 이 홍천강이 상당히 눈에 보입니다. 강이 눈에 펼쳐지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또 상당히 입지적인 부분과 함께 차량 이동. 그래서 잠실에서는 한 차가 안 밀린다고 하면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좋다는 거를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인근 또한 편의 시설들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깝긴 춘천이 있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는 요즘에 핫한 지역이죠. 뭐 레고랜드도 뭐 이번에 개장해서 상당히 많이 찾는 지역인데, 이 춘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가깝게 뭐 30분 거리에 춘천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춘선 라인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평도 상당히 가깝게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홍천 내에서도 상당히 서쪽 라인입니다. 실제 뭐 위치가 서면이라는 말 자체가 홍천의 서쪽입니다. 바로 이 가평하고 홍천하고 붙어 있는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저희 우리가 말하는 홍천 넓다 홍천군이 엄청 넓다 보니까 뭐 어느 지금 먼 지역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바로 경기도 옆에 있는 홍천군 서면에 위치했다는 것도 좀 체크 포인트 잡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인근의 편의 시설이나 뭐 인프라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홍천 같은 경우는 여름에도 인기가 많고 겨울에도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자, 특히 보면 바로 인근에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워터파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오션월드 빌적 오션월드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근데 스키장이 있어서 홍천 같은 대명 리조트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워터파크 같은 데 일대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리조트나 뭐 놀러 오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런 놀러 오신 분들 수요층과 함께 그다음 캠핑장이 또한 많습니다. 홍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홍천강에 캠핑장을 매우 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팔봉산 같은 경우도 유원지로 자리 잡고 있어서 봄, 가을에 특히 인기가 많은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홍천강이 눈에 보이는 지역에 위치했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고요.
조금 더 이동하면 이 가평이나 청평일 때, 청평호나 뭐 남이섬일 때 가깝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목원 자리 잡기 때문에 자. 특히 뭐 스키를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뭐 여름에 또 여기 리조트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리조트 같은 경우 뭐 회원권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겠죠. 반대로 말하면 이 타운하우스에서 뭐 가족 단위, 특히 뭐 30대, 40대 아이들 키우는 분들 뭐좀 막 캠핑 많이 다니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뭐 어디 전국적으로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세컨하우스다 보니까 편하게 아이들 떼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일대에서 뭐 주말마다 편하게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고 실제 이 홍천 일대뿐만 아니라 홍천이나 이쪽 뭐 가평 일대 보면요. 이런 세컨하우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당히 입지가 좋은 지역에 위치했다는 거. 그래서 편의시설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일대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은 말씀이긴 한데 이 잠실 기준으로 했을 때 잠실에서 올림픽대로 타면요 50분 정도 거리가 걸립니다 하면 바로 이 홍천 서면 타운하우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서울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서울 서쪽이나 경기 서부 쪽에서는 접근성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2시간 정도 걸릴 수 있겠지만 이 동쪽 라인이나 아니면 경기도 라인에서도 상당히 또 가깝게 원주를 지나서 홍천을 올라올 수 있는 거리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나 뭐 세컨하우스로 좀 힐링할 수 있는 부분들 가깝게 위치했다. 좀 체크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개발 호재 넘어갈게요. 자, 개발 호재가 보면요. 자, 넓미제 터널이 어떻게 보면 홍천군의 가장 큰 수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홍천군의 뭐 수건 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철도 관련된 부분이고 하나가 이 넓미제 터널입니다. 자, 넓미제 터널이 2023년도 착공 예정이 있는데 자, 이 2.56km가 이제 착공이 된다고 하면 이 가평 설악면에서 바로 이 가평 아까 말씀드린 가평에서 나와가지고 설악면에서 나와서 바로 홍천 서면 동막리까지 매우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이 위쪽에 보면 골프장들도 다양하게 있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리조트들이 있는데 그러면 설악 IC에서 나온다 하면 시간이 30분 이상 또 단축을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넓미제 터널이 착공 예정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 지역 일대 가치 상승을 끌어올릴 수 있는 지가 상승이겠죠. 그래서 이 지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또 원동력이 된다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홍천 용문가 철도가 2031년도 개통 예정이 있습니다. 자, 홍천이 뭐 많은 지자체들이 있겠지만 기차가 다니지 없는 그 전철이 다니지 않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홍천 일대가 다니지 않는데 이 용문역이 지금 현재 뭐 경의중앙선 서울에서부터 해서 오는데 이 용문역에서 홍천까지 또 철도 노선이 개통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 34km가 개통이 된다 하면 이 홍천 일대에도 하나의 철도망이 연결된다고 하면 서울 접근성 그만큼 관광객 유동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관광객들이 유입되면 그만큼 집가 상승을 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철도 개통도 또 하나의 개발 호재를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서 고속가 철도 노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국제공항 철도를 연결해서 서울을 통해서 춘천을 통해서 속초까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2020년 10월 착공 예정인데 자. 중장기적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어찌됐든 계속적으로 뭐 글로벌한 시대에 맞아서 과거 1990년대 대비했을 때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줄어들겠지만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외국인 관광객들 들어온 다음에 과거에는 우리가 서울이나 제주도를 많이 놀러가고 부산을 많이 놀러가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외국인들이. 하지만 이런 것 철도망이 개통된다 하면 강원도일 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관광 타운으로 과거에 우리가 뭐 평창 동계올림픽도 성공적으로 하면서 인지도도 많이 올린 것처럼 이 강원도일 때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 하면 그만큼 더욱더 관광객 유입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강원도 일대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동서 고속가 철도 노선도가 10월 착공 예정인 것도 하나의 큰 개발 호재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이 건물 특징도 같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건물 특징을 보면요. 2020년 5월 준공이 완료고요. 일단은 샘플하우스가 하나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사진 보면요. 지금 뒤에도 좀 타운하우스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특히 앞에 가깝게 강이 보이는 그런 요소에 위치했습니다. 강이 보이는 부분과 함께 실제 뭐 구조나 건물 특징 보면 우리가 우리가 보면 뭐 가벽 같은 거에서 약간 좀 용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콘크리트를 이용한 부분과 함께 같이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량 철구조 그런 구조가 아니고 그래서 때 철근으로 해서 좀 탄탄하게 만들어진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 앞에 로이창으로 해가지고 좀 햇빛
투가더를 줄여서 여름에 보면요, 뭐 작은 집들 보면 엄청 덥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제가 실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을 때 상당히 뭐 시원하고 뭐 온도 같은 경우도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두껍게 설계되고 하는 큰 장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조감도입니다. 이건 조감도인데 7개로 되어 있고 개발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에 보면요, TV 프로그램을 많이 보면요, 요즘에 힐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 단위 많이 오는데, 자, 주차를 해놓고 앞에 마당에 있어서 아이들 뛰어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공간과 함께, 그 다음에 썬룸이 있어서 썬룸에서 또 밥도 해먹고, 앞에 뭐 바베큐를 해먹고, 앞에 잔디가 심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7세대입니다. 자, 우리 타운하우스 뭐 50세대, 뭐 60세대면 뭐 우리가 보면 막 우리 프라이빗 공간이 좀 침해되고 그런 것도 있는데 7세대다 보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여기 있는 분들, 거주하신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분명히 주말에 나만의 집으로 이용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개발 주차장 확보되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제 사진 갖고 와봤습니다. 실제 사진 보면요, 자, 넓은 지금 거실과 함께 조금 상당히 높죠. 특히 이 층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층고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복층 구조로 하면 보통 막 허리를 숙여 다니는데 실제 제 키로도 충분히 서서 허리 굽히지 않아도 될 정도의 높은 구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좀 인테리어 봐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자재를 이용했다는 거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썬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데크나 뭐 썬룸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뭐 우리 보면 우리가 폴딩 도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신경 써가지고 폴딩 도어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여기 포인트를 보면요, 좀 하자실 같은 경우도 세컨하우스 조그만 집인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샤워부스도 분리되어 있고, 자, 이런 것들은 눈으로 직접 보시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 또 직접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가격까지 말씀드릴게요. 가격을 보면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 가격은 1억 2,9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억 2,900만 원의 가치와 지가와 건물값까지 계산했을 때 1억 2,900만 원 상당히 메리트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 또 전화 주시면 또 친절하게 1:1 상담까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도 홍천군 서면에 위치한 타운하우스입니다. 위치도, 호재도, 그리고 건물의 구조적인 부분까지 정말 딱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투자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이번 광진구 중곡동 다세대 주택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위치가 5호선과 7호선 군자역에서 도보 약 6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자, 면적은 전용 면적은 26.94제곱미터 되어 있고요. 실사용 면적 상당히 넓습니다. 자, 40제곱미터 넘는 42.75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층수는 지상 1층부터 지상 1층부터 6층까지 되어 있고요. 특징이 투룸 구조인데 뭐 옵션 다 들어갑니다. 세탁기, 냉장고는 풀 옵션이 되어 있고요. 준공은 2022년도 5월에 준공이 완료되어 있고요. 매매가는 3억 8,900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부동산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에 있고요. 5호선,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군자역 인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군자역에 대한 부분들, 중곡동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입지 살펴보고요. 또 개발 호재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입지 보면요, 우리가 5호선과 7호선이 있습니다. 특히 이 5호선, 7호선 만나는 이 군자역을 저는 좀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자, 5호선은 서울의 동과 서울을 연결하는 그런 노선이고요. 7호선은 남과 북을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자, 이 5호선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보면 뭐 우리가 보면 뭐 방화부터 김포공항을 지나서 송파나 강동 쪽으로 해서 하남까지 연결되죠. 이 5호선이 위치가 있고요. 7호선은 거의 뭐 지금 현재 장암, 수락산이죠. 수락산에서 장암, 이 의정부 쪽 라인에서 노원을 지나서 왼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 인천 서구까지 가정동까지 뭐 지나가려고 하는데 청라까지 나중에 향후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과 서와 특히 남과 북을 연결하는데 특히 5호선 왼쪽으로 가면 답심리 지나고 장안평은 답심리 지나면 마장을 지나면 이 서울 도심권이 나오는 이런 지역이 나오고요. 신당을 통해서 도심권이 나오고요. 자, 아래쪽 이 7호선을 통해서 내려간다고 하면 강남까지 접근성 상당히 가깝습니다. 청담을 지나서 강남구청까지 매우 가깝게 위치했기 때문에 자, 이 중곡동 다세대, 이 중곡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주거 지역으로 보시는 게 좀 맞긴 한데 반대로 말하면 업무 지역으로 매우 가깝게 한 15분 이내에 다 접근할 수 있는 거리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플러스 6분을 좀 더하시면 상당히 30분 이내에 출퇴근, 업무지 출퇴근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교통망을 보면요. 이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한다 하면요. 뭐 사각 램프를 통해서도 빠르게 또 접근할 수 있고, 위로 가면 또 우리가 뭐 내부 순환로 접근도 상당히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강변북로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간선도를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차량 이동도 상당히 용이하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인근에 인프라 잘 되어 있습니다. 뭐 백화점, 뭐 건대입구역에 백화점 크게 있죠. 롯데백화점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구청 아이네 대형마트도 자리 잡고 있고, 자, 이런 생활 인프라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대학병원과 함께,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한강공원도 상당히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공원, 어린이대공원도 위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 인프라 녹지 공간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중곡동이라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지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자, 이 5호선을 이용하면 천호역을 통하면요 또 8호선 연결 또 되죠. W역수가 있는데 이 강동구 일대와 성파구 일대를 다 어루만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강남구 일대 같은 경우도 지금 7호선을 통해서 매우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성수동도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업무지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의 중심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곡동이기 때문에 이런 직장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수요층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개발 호재를 보면요, 개발 호재 보면 청량리를 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인근 지역의 청량리 일대 지금 현재 청량리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계속 정말 고밀 개발이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높은 건물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청량리 일대 교통망이 계속 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청량리 일대 지금 현재도 교통망 핵심 지역 중에 하나로 바뀌어 있지만 이 GTX B노선과 신호선이 청량리역 개통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GTX B노선과 신호선이 개통된다 하면 청량리 일대 인근 지역 중곡동도 상당히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으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또 하나 강북 횡단선이 2023년도에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부터 청량리까지 강북의 9호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목동에서 청량리까지 연결되는 이 강북 횡단선이 착공 예정이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개발 호재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면목선 경전철도 2022년도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면목선 같은 경우에도 자, 청량리까지 연결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 밑에 바로 이 중곡동 일대에서 또 가깝게 면목 일대 신대까지 또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 하나의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동부선 경전철 같은 경우도 25년도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십리까지 또 연결되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자, 이 7호선을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노선들을 다양하게 지금 교통망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좀 체크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용동 일대, 청량 일대 재정비 촉진지구가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청량 일대 개발 사업과 함께 인근 지역 중곡동도 어느 정도 간접적인 수요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곡동 종합 위로 복합 단지 개발이 MOU가 체결됐습니다. 중곡동 내에 또 개발 호재겠죠. 그래서 이런 국립 서울병원 일대 그래서 종합 위로 복합 단지가 개발이 또 기대되기 때문에 이 중곡동 내에 수많은 또 많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관련된 업종들을 또 뭐 창출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고요. 자, 근데 동서울 터미널 현대 사업이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구이동 일대 동서울 터미널 현대 사업이 또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구의역 일대 KT 부지 또 첨단 업무 복합 개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광중 일대 개발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자리 잡고 있고 중곡동 내에서도 개발 호재가 있지만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고 어느 정도 접근하신다면 상당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입지와 호재 살펴드렸는데요. 정말 이 입지와 호재에 대한 부분이 저희 원고 3페이지를 꽉 채울 정도입니다. 그만큼 장점이 많다라는 부분들 함께 가져가시면서 중요한 건 이제 건물이 어떤 모습인지 또 앞으로 가격적인 전략이 중요하겠죠. 건물과 함께 가격 분석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건물 특징을 보면요, 지금 상당히 개방감이 높습니다. 지금 상당히 막히는 부분이 없이 개방감이 좀 좋은 집들이 있고요. 물론 저층 같은 경우 개방감이 뭐 좋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중간층만 돼도 좀 개방감이 있다는 게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고요. 내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넓습니다. 특히 간접등을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간접등을 많이 배치했기 때문에 좀 은은한 불빛과 함께 좀 더 20대, 30대에 좀 약간 취향에 저격했다 해도 뭐 좋을 정도로 상당히 좀 등을 많이 설치한 게 눈에 보이죠. 그리고 넓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옵션 같은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공기 순환기, 냉장고, 세탁기 다 들어가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깔끔하게 되어 있고 중문까지 설치돼서 좀 개방감이 아닌 좀 뭔가 분리된 복도하고 현관문과 분리할 수 있는 부분과 함께 전 세대가 테라스가 포함됐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가격까지 좀 풀어드릴게요. 가격을 보면요, 3억 8,900만 원 지금 현재 예상 매매가가 있고요. 물론 저층 같은 게 가격이 좀 더 싸고요. 좀 더 좋은 층은, 좀 더 넓은 층은 가격이 좀 더 약간 1,000만 원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억 8,900만 원이고 현재 임대 확정된 금액이 46,900만 원 임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이 2천만 원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여기에서 가까운지, 그다음에 위치가 좋은지, 인근의 개발이 정말 진행이 되는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갖고 있는 이 집이 정말 넓은지, 그런 것들 중요하기 때문에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 전화 주시면요, 임장 활동 관리까지 좀 안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관심이 생기셨다면, 그리고 오늘 전해드린 투자 정보를 통해서 쏠쏠한 기회들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솔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께 다양한 부동산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린 두 가지 부동산 다시 한번 주요 내용들 정리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올해 하반기 아파트 청약을 생각하는 사람 10명 중 4명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를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불안과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청약 시장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따라서 시장 관계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자금 여력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무리하지 않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계속해서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조 열어둘 테니까요.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